잠깐, 지금 그 표정, 혹시 제가 맞춰볼까요? 아마 지금 회사 휴게실이나 친구들 모임 한가운데 앉아 계실지도 몰라요. 겉으로는 웃고 있죠? 고개 끄덕이면서 진짜 걔가 그랬어 라고 맞장구도 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속마음은 전쟁터잖아요. 그쵸?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남 깎아내리는 이 대화도 듣기 싫고 뭔가 죄책감도 들고 무엇보다 내가 여기서 같이 웃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닐까 하고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실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분위기 잡고 그만해, 뒷담화 나빠 라고 정색하기엔 분위기 싸해질까봐 겁나고요. 혹시라도 내가 유별난 사람 취급받아서 다음 뒷담화 타겟이 될까봐 두렵기도 하죠. 이게 독일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 엘리자베스 노엘 노이만 교수가 말한 침묵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 본능적으로 무리해서 왕따 당하거나 배제되는 걸 죽기보다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내 영혼을 갉아먹는 대화인 줄 뻔히 알면서도 생존하기 위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웃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개 끄덕이는 그 순간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꼬리표를 붙이고 있어요. 아, 얘는 내 감정 쓰레기통으로 써도 되는구나. 얘는 내 편이구나. 내가 무슨 똥 같은 소리를 해도 받아주는구나 하고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늘은 이 지긋지긋한 뒷담화의 늪에서 정색 한번 안 하고 심지어 상대방한테 와, 이 사람 진짜 현명하다, 품격 있다 소리 들으면서 아주 우아하게 빠져나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 다 듣고 나면 이제 뒷담화가 무섭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올 테면 와라, 내가 심리학 기술로 다 받아쳐주마 하는 여유가 생기실걸요? 자, 준비되셨나요? 본격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왜 뒷담화 앞에서 이렇게 작아지는지 우리 뇌 속 사정부터 아주 깊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왜 나는 싫으면서도 딱 잘라 거절을 못하는 걸까요? 내가 비겁해서일까요? 내가 착해 빠져서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심리학자 로빈 던바 교수가 정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인류가 언어를 발달시킨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고상하게 문학을 하거나 철학을 논하려고 말을 배웠을까요? 아니요. 놀랍게도 뒷담화를 하기 위해서였대요. 아주 먼 옛날, 수만 년 전, 원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수가 우글거리는 정글에서 혼자 다니면 어떻게 되죠? 바로 잡아먹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무조건 무리지어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무리 안에서 누가 내 밥그릇을 훔칠 배신자인지 혹은 누가 나를 지켜줄 믿을 만한 동료인지 아는 게 생존에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닥불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야, 저쪽 동굴 사는 철수 있잖아. 사냥 나갔다가 혼자 도망갔대. 걔는 믿으면 안 돼.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우리 뇌는 아주 강력한 보상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맞장구를 칠 때 뇌의 보상 중추인 측좌핵에서는 도파민이 팡팡 터져나와요. 쾌락을 주는 거죠. 동시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돼요. 이건 엄마가 아기를 안아줄 때 나오는 사랑과 유대감의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뒷담화할 때 우리 뇌가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잘했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야 우리가 한편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맹수로부터 살아남아. 계속해. 계속. 떠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뒷담화 자리에서 거절 못하고 얼버무리는 건 여러분이 줏대가 없거나 성격이 유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아주 오래된 수만 년 된 생존 본능이 여기에서 튀면 죽는다. 무리에 섞여라 라고 비상벨을 마구 울려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일단 자책부터 멈추세요. 이건 뇌가 시키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은 원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사자가 쫓아오지도 않고
옆자리 김대리가 내 식량을 훔쳐가지도 않잖아요. 현대사회에서 뒷담화는 더 이상 생존 도구가 아니라 그저 관계를 망치는 독이자 엄청난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특히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습관적으로 남 욕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이 뒷담화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팩트를 말하는 게 왜 나빠요? 앞에서 못하니까 뒤에서라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맞아요. 명백한 잘못을 비판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조직이라면 비판이 있어야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이 주목하는 건 그 비판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만약 그 비판이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한 비판이라면 그 화살표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당연히 잘못을 저지른 그 당사자에게 향해야겠죠? 그래야 사과를 받든 행동을 고치든 할 테니까요. 이건 용기 있는 직원이고 소통입니다. 그런데 뒷담화는 어떤가요? 화살표가 당사자가 아니라 엄한 제3자에게 향해 있죠. 당사자는 해명할 기회도 고칠 기회도 없어요. 이건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내 감정의 배설과 따돌림이 목적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이트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방어 기제가 작동해요.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명백한 잘못을 이용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하고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을 덮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일 못하는 동료를 유독 집요하게 씹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 동료가 일을 못하는 건 팩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답답하네, 내가 도와주고 끝내자 하고 말거나 직접 가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굳이 휴게실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쟤는 저게 문제야, 기본이 안 됐어 라며 30분씩 열을 올리며 인격 모독까지 하는 사람. 이 사람의 마음속을 엑스레이로 찍어보면 뭐가 보일까요? 나는 저렇게 무능하지 않아, 나는 쟤랑 달라 라는 걸 확인받고 싶은 불안과 인정 욕구가 숨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은 그저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땔감으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라고 해서 다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걸 당사자 없는 곳에서 감정을 섞어 씹는 순간 그건 정의 구현이 아니라 그저 나의 열등감을 감추려는 쇼가 되는 거예요. 이 투사의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부터 누가 내 앞에서 침튀기며 남욕을 시작하면 쫄거나 같이 흥분하지 마세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저 단점, 사실은 본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이구나. 본인 마음속의 열등감이 너무 괴로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구나. 저 사람도 참 사는 게 힘들겠다, 안쓰럽다.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그 대화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보는 맹철한 관찰자가 됩니다. 이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게 오늘 솔루션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뇌과학적 원리와 심리적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이론만 알면 뭐예요? 막상 그 상황 닥치면 입이 안 떨어지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분위기 망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와, 이 사람 진짜 인격자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마법의 대화 기술을 상황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상대가 동의를 구하면서 훅 들어올 때예요. 야, 옆팀 최대리 진짜 성격 이상하지 않냐? 어제도 회의 시간에 표정 썩어가지고 있더라. 인성 문제 있어 진짜. 이때 대부분은 진짜 왜 그랬대 하거나 억지로 하하 그런가 하고 얼버무리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말 순수한 표정으로요. 진짜요? 저는 지난번에 엑셀 파일 날아갔을 때 최 대리님이 야근까지 하면서 도와주셔서 의외로 되게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면이 있었나요? 자, 이 대화의 핵심이 뭐냐면요. 스탠퍼드 대학의 레온 페스팅거 교수가 정립한
인지 부조화 이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뒷담화는 기본적으로 동조를 먹고 자라요. 맞아, 걔 나쁜 놈이야 라는 동의가 있어야 불이 활활 타오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뜬금없이 구체적인 칭찬이라는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것도 싸우자는 말투가 아니라 나는 몰랐다. 나는 좋은 기억밖에 없다. 라는 식의 팩트로요. 그러면 상대방 뇌에서는 순간적으로 오류가 납니다. 나는 지금 최 대리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서 같이 씹어야 하는데 얘가 칭찬을 하네. 그럼 내가 괜히 착한 사람, 욕하는 나쁜 놈이 되는 건가? 이 불편한 심리 상태가 바로 인지 부조화예요. 사람은 이 불편함을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 도와줄 땐 착한가 보네 하면서 스스로 꼬리를 내립니다. 싸우지 않고도 상대의 입을 막아버리는 최고의 기술이죠. 두 번째 상황입니다. 칭찬으로도 안 통하는 폭주 기관차 같은 사람들 꼭 있어요. 아니, 걔가 착하긴 개뿔. 너는 몰라서 그래. 하면서 더 날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임상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 박사가 만든 비폭력 대화, 즉 MBC 기법을 응용해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게 최선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면 상대는 바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싸우려 들거든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부장님. 우리가 지금 자리에 없는 동료의 사생활에 대해 벌써 20분째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관찰입니다. 그 다음 나의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내용이 진짜인지도 잘 모르겠고 듣다 보니 마음이 좀 불편해지고 조마조마하네요. 우리 그냥 이번 프로젝트 얘기나 할까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뒷담화 나쁜 거잖아요. 라고 하면 상대는 너 지금 나 가르치냐? 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불편해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도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감정은 내 거니까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공격성은 속 빼고 나의 품격은 지키는 아주 고단수 대화법입니다. 세 번째 상황.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어디 가나 꼭 있는 유형이죠. 이간질하러 오는 사람. 야, A가 너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라며 말을 옮기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가족 치료의 대가, 머레이 보에는 삼각형 대화라고 불렀어요. 나랑 A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가 그 중간에서 권력을 쥐고 조종하려는 아주 나쁜 심보거든요. 이때는 빙빙 돌리지 말고 아주 순수한 얼굴로 핵심을 찌르는 직구를 던져야 해요. 근데 그 말을 굳이 저한테 전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와, 이거 진짜 강력합니다. 상대가 당황해서 아니, 너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쁠걸? 너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라고 변명해도 꿍쩍하지 말고 다시 물으세요. 그러니까요. 서로 기분 나빠질 이야기를 굳이 전해주시는 목적이 궁금해서요. 혹시 제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거나 A랑 싸우길 바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도를 묻는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은 얼어붙습니다. 자기가 나쁜 의도로 이간질하고 있다는 걸 들켰으니까요. 가십을 전달하는 사람은 정보를 쥐고 흔들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건데 여러분이 그 패턴을 깨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다시는 여러분을 가십의 타겟이나 전달책으로 쓰지 못할 겁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숨 쉬듯이 남 욕하는 게. 일상인 독성 환경에 갇혀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그때는 심리학자들이 권하는 심리적 거리두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와 대등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실험실 유리벽 안에 있는 연구 대상이라고 상상하세요. 미국의 심리학자 이선 크로스 교수가 말한 벽에 붙은 파리 기법처럼요.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겁니다. 피실험자 A가 또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뒷담화라는 패턴을 반복하는구나. 오늘도 자존감을 채우려고 남을 깎아내리는구나. 아주 흥미로운 방어 기제네.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적으로 엮이지 않고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정보 비대칭성을 유지해야 해요. 내 사적인 얘기, 내 감정, 내 약점은 절대 공유하지 마세요. 그냥 날씨 얘기, 점심 메뉴 얘기 같은 영양가 없는 얘기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패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한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살다 보면 우리도 욱해서 뒷담화의 유혹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진 싱크 필터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말을 내뱉기 전에 딱 5가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think, P-H-I-N-K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첫째, true. 이거 진짜 사실인가? 둘째, helpful.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나? 셋째, inspiring. 듣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가? 넷째, necessary. 지금 꼭 해야 할 말인가? 다섯째, kind. 친절한 말인가? 이 5가지 필터를 거치고 나면 사실 할 말이 거의 없어져요. 누군가 나에게 뒷담화를 걸어올 때도 이 필터를 적용해서 되물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확인된 사실인가요? 이건 true 질문이죠. 혹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건 helpful 질문이죠. 이렇게 되묻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아주 깔끔하게 종료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무기를 얻어가셨네요. 이제 여러분은 맨몸이 아니에요. 진화 심리학적 원리부터 최신 심리학 대처법까지 풀세트로 장착하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가장 쉽고 강력한 행동 하나만 정해드릴게요. 거창한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고 가세요. 내일 누군가 은밀하게 다가와서 있잖아 들었어? 할 때 반사적으로 뭔데? 라고 튀어나가지 마세요. 딱 3초만 뜸을 들이세요.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거예요. 그 짧은 침묵이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집중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온화하게 웃으면서 딱 한마디만 하세요. 글쎄요,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가벼운 사람에서 신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처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뒷담화의 늪에서 빠져나와 깨끗하고 단단한 땅 위에 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속는셈 치고 내일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공기가 달라지는 걸 온몸으로 믿기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든든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